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정훈 노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상황 속으로, 화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올 여름방학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고1 학생입니다. 바닷가로 놀러가기 위해 여자친구와 저는 전략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았고요. 때마침 길가에 나란히 놓인 매장에서 우리는 각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때? 일할 만해? 나 아직 교육 중이야. 3일간 일단 교육받고 그 다음부터 투입된대. 그래? 나는 바로 투입됐는데. 뭐가 좀 다른가 본데. 하여튼 우리 한 달간 열심히 해서 바닷가로 놀러 가자. 알지? 오케이, 알겠어.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고요.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한 달이 지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월급을 받았죠. 대박. 드디어 끝났다. 맞아.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아서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 근데 너 얼마 받았어? 뭘? 월급 얼마 받았냐고. 월급. 시급이 4,500원씩 6시간, 하루에 27,000원, 그리고 3일 교육일 때는 돈을 못 받고 다 해서 729,000원. 딱인데? 뭐가 딱이긴 딱이야. 나 너랑 똑같이 일했는데 너보다 돈 더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너 월급 잘못 받은 것 같아. 에이, 설마. 회사마다 달라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요. 이거 이상하게 찜찜하더라고요. 여자친구 말처럼 제가 돈을 잘못 받아온 걸까요? 저는 이런 남자 정말 별로예요. 어떻게 자기 밥그릇도 자기가 못 챙겨 먹어요. 그러게 이런 분이 제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정말 1,000원이라도 덜 받으면 이거는 큰일 난 일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난주에 저희가 아르바이트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도 청소년의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반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80%가 고용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아마 실질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위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이 없고 또 사회적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지금 방학 때인데 좀 잘 오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죠? 어떤 데서는 안 되고 어떤 데서는 되고. 네, 맞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3세 이상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 13세부터 15세 사이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보호자의 동의서와 그리고 청소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서류를 갖추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모르고 이 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은 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유흥주점이라든지. 네. 예. 사실 청소년이 근로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청소년이 근무할 수 없는 금지된 업소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당연히 노동법적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하게 한 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청소년은 거기에 일한 것으로 인한 노동법적인 보호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청소년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그리고 근무 장소, 그리고 휴가 시간,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반드시 좀 말씀드릴 거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통장으로 받는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예. 네. 급여를 그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네, 그런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통화되고 있는 현금으로 줘야지. 네, 근데 외국에 취업했을 경우는 그 외국에 통용되는 화폐로 줘도 그거는 무방하지만 상품권으로 주는 건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근로시간도 성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은 우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데요. 네.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하루에 7시간 초과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는 경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씩 한 달 내내 일을 했다는 건데 그럼 네. 이 사안에서는 위반된 경우는 없는 건가요? 지금 근무 시간에 위반이 없는데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휴일에도 계속 일을 했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휴일에도 일을 했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급으로 4,500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최저임금이 4,86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에요. 청소년의 경우에도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0원이면 시급이 미달한 경우인데 이 미달한 금액만큼은 반드시 줘야 되고 주지 않았을 경우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사안에서 보면은요, 교육기관인 경우에 지금 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월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교육기관이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교육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 이후에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만약에 교육이 선택적이고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 이후에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돼서 3일에 대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상황 속에서는 하루에 6시간씩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아까 뭐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내용이 이번 질문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달리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친구가 일주일에 6일씩, 일주일에 7일 다 근무했다고 하면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하루는 반드시 휴일을 줘야 됩니다. 예. 그 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되는데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휴일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일 근로 수당도 주지 않은 걸로 보여요. 휴일에 일했을 경우에는 휴일 수당으로 1.5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휴일이 위반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자친구의 말이 맞았네요. 여자친구의 말처럼 남자친구가 월급을 잘못 받아온 게 맞는데 자, 이렇게 사업주 입장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청소년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많이 취업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보내 이런 경우에 그 휴일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작년 초에 시정 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혼자 일을 하면서 혼자 자기가 문제를 삭히다보다는 주위 사람과 얘기하고 또 같이 일하는 친구도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위와 같이 얘기하고 또 주위 친구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문제 해결도 빠를 뿐만 아니라 서로 힘이 될 수도 있고 사업주도 그만큼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런 사례들은 청소년들이 같이 이루어졌던 경우인데 청년연대를 모집해서 같이 문제 해결을 했던 경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나 그리고 그 노동부나 이렇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 61일 동안 특별 지도 기간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일을 하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이런 곳에 집중 단속을 나갑니다. 그 대상 기업이 약 1,000개 업소 정도 되는데요. 이 업소를 선정 기준은 작년에 법을 위반했던 사업장 중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부 입장을 보면 이번에 위반한 거 걸리면 절대 감액하지 않고 막바로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여러분들은 꼭 노동관계법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강력한 법도 법이지만 사업주가 아무래도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년을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는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임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정보 기대해 볼게요.